본명은 마스 디트만 밀케센으로 1965년 11월 22일생이다. 덴마크 코펜하겐 웨스테르브로 출신의 배우이다. 처음부터 연기자로 데뷔한 건 아니고 원래는 댄서였다. 덕분에 맵시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았었다. 유년기에 기계체조를 했으나 고등학생 때 키가 급격히 자라는 바람에 19살 때 스웨덴의 발레 학교로 진학해 댄서로 전향했다. 그 당시 남자 무용수는 게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는 발상을 전환해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여자들 많이 만나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당시에 덴마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댄서나 모델, 디자이너 같은 직업군을 여자들이나 하는 직업으로 여겼고 남자가 하면 무조건 게이라고 여기는 편견이 존재했다. 이후 1996년에 연기학교에 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프로 댄서로 10년 가까이 활동했다. 데뷔작은 니콜라스 빈딩 레픈의 데뷔작이었던 푸셔로 여러모로 빈딩 레픈 감독과 인연이 각별해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영화도 같이 찍기도 했다. 사실상 라이언 고슬링 이전의 빈딩 레픈의 페르소나였다. 이 둘은 훗날 똑같이 데스 스트랜딩에 참여했다. 선과 악을 모두 아우르는 연기를 선보이는 실력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이 굵고 터프한 이미지지만 묘하게 피곤한 듯한 느낌의 마스크를 지니고 있는 배우이다. 그래서인지 마초적인 역할과 지식인 역할을 모두 소화해내기도 한다. 그리고 특유의 묘하게 피곤한 듯한 마스크가 섹시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국 덴마크에서는 섹시한 남자 상위권에 뽑히기도 했다. 길게 찢어진 입과 깊은 눈두덩이가 매우 남성적이다. 이 독특한 외모 때문에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전형적인 북유럽 외모로 전사 이미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바랄라 라이징, 삼총사, 킹 아더, 타이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항상 무겁고 진지한 연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의외로 밝고 유쾌한 배역이나 어리버리한 개그 캐릭터 연기도 수준급이다. 즉, 연기의 폭이 넓은 배우이다. 덴마크에서 TV 드라마와 영화로 차근차근 인지도를 올리던 도중 덴마크의 히트메이커였던 감독 수잔 비에르의 눈에 띄어 페르소나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04년 킹 아더의 트리스탄 역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2006년 007 카지노 로얄의 르시프 역으로 단박에 자리를 굳히게 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개봉한 더 헌트와 TV 드라마 한니발에서 좋은 연기력을 선보여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2010년 4월 26일에는 본국 덴마크에서 기사자기는 아니지만 다네브로 훈장 6등급인 리더 훈장을 받았다. 다네브로 훈장은 총 7개 등급으로 나뉘고 리더는 그중 6번째 등급이다. 리더를 번역하면 나이트, 기사라는 이유로 이것이 기사작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 기사작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영국의 기사작이는 5개 등급 중 1, 2등급 훈장을 받거나 나이트 배출러, 최하위 훈작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는 특전이다. 무엇보다 다네브로 훈장 수훈자에게는 서, 경과 같은 별도의 칭호가 붙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이름 뒤에 훈장의 약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따라서 이 훈장을 기사자기 혹은 자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도 2011년에 같은 등급의 훈장을 받았다. 2016년 4월 28일에는 프랑스 문예 공로 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덴마크에서 받은 훈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3개 등급 중 마지막 3번째 등급이지 기사자기는 아니다. 2016년 7월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로그원에서 진 오소의 아버지인 갤런 오소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의 친형 라스 밀케스는 스타워즈 반란군에서 스런 대제독 역의 성우를 맡았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악역 캐실리우스를 맡았는데 본 영화의 주인공이 셜록에서 이 배우의 친형인 라스 밀케슨과 대결한 적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라 훌륭한 배우 개그로 작용하고 있다. 코지마 프로덕션의 게임 데스 스트랜딩에서 클리프 역으로 등장한다. 제작에 참여한 이후 코지마 히데오의 초대로 일본을 방문해 관광을 하거나 같이 술자리를 갖기도 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전까지 코지마를 전혀 몰랐다가 빈딩 레픈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데스 스트랜딩에 참여하기 전에 해본 게임이라곤 팩맨밖에 없었다고 한다. 매즈 밀케슨 외에도 노먼 리더스, 레아 세도 등 헐리우드 배우들과 감독들이 캐릭터로 출연한다. 2020년 11월 11일 가정폭력 소송건으로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에서 하차한 조니 뎁을 대신해 갤러트 그린덴와일드 역을 맡는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정작 배우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으며 그린델와일드 역에 대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11월 26일 워너브라더스의 발표로 그린덴와일드 역을 맡는 게 확정됐다.
그리고 조니 뎁과 앰버 허드 둘 다 잘되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이후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제의를 받고 수락한 지 3일 만에 바로 첫 촬영에 들어갔을 만큼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으며 급박하게 촬영했다고 한다. 무용 오디션에서 한해 야콥센과 만나 13년의 연애 끝에 2000년에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지금도 아내와 관련된 질문에 그녀를 너무 사랑해요 같은 말로 답하며 애처가 닿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56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새긴 타투가 무려 부인의 이니셜이다. 2023년에는 장녀 비올라가 손녀딸을 출산하며 할아버지가 되었다. 본래 코펜하겐에 살았으나 한니발을 촬영할 당시 토론토로 이사갔다. 그가 한니발 렉터로 출연했을 때 일부 미국 팬들이 영어 발음이 웅얼거려서 거슬린다고 비판하자 덴마크의 미켈센 팬들이 원래 덴마크인의 영어 발음은 그렇다고 두둔했다고 한다. 한니발 촬영 당시 토론토에서 6개월간 살았고 현재는 자녀들의 학교 문제와 더불어 본인 스케줄이 바빠서 가족들은 코펜하겐에 남고 영화 일정에 따라 옮겨 다닌다고 한다. 바쁜 와중 시간이 며칠이라도 나면 가족들을 보러 코펜하겐으로 날아간다고 한다. 머리가 길고 수염을 길렀을 때와 면도하고 머리를 짧게 쳤을 때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 신장은 프로필에서 보다시피 183cm로 정확히는 6피트라고 나오는지라 명확히 몇 cm인지는 불명이다. 이 때문에 영어권 남자 배우들과 같이 있을 때는 큰 편이나 북유럽계 남자 배우들과 같이 있으면 평범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당장 친형만 해도 192cm이다. 그래서인지 북유럽권 출연작과 할리우드 출연작에서 맡은 역할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다. 포커를 굉장히 잘해 덴마크 국가대표로 대회에 나간 적도 있다. 카지노 로얄의 르시프 역할과 맞물리는 조합이었다. 매즈 밀켈슨은 실제로 포커 프로 자격증이 있고 2006년도에 베스트 24가 주최한 포커 토너먼트에서 덴마크의 프로 포커 선수를 상대로 올인을 해서 이겼다고 한다. 재밌는 점은 포커 토너먼트에서 이긴 패가 이 영화에서 본드에게 이겼을 때의 그 패, 포켓 잭스였다. 한 번은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로 이겼을 땐 너무 좋아서 상을 끌어안고 울며 잤다고 한다. 로얄 어페어 촬영을 했을 때 캐롤라인 왕비 역을 맡은 알리시아 비칸데르에게 포커 게임을 져서 3일 동안 삐져 있었다고 한다. 매즈는 본인이 삐졌다는 사실을 티내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정작 알리시아는 삐진 티가 엄청 많이 났으며 덩치 큰 어린애 같았다고 했다. 앞서 얘기했듯 전문 댄서로 활동했던 덕분에 춤을 매우 잘 춘다. 어나더 라운드에서는 그의 신명나는 춤 실력을 볼 수 있다. 조용하고 무뚝뚝할 것 같은 인상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촬영이 없을 때는 축구 등 평범한 여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밴드 활동이나 음반 녹음 피처링에도 참여를 한다. 오토바이를 매우 좋아한다.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승용차와 부딪힌 순간 매즈 몸이 붕 떠 날아가는 와중에 공중돌기로 두 발로 착지해 부상은 없었다고 한다. 물론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의 댄서 경력 및 어릴 적부터 선수를 목표로 할 만큼 기계체조를 즐겨했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몸쓰는 운동을 좋아해 몸재간이 아주 재빨랐다고 하기에 이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던 듯하다. 상당한 애연가이다.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부터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며 페이스북에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사진이 꽤 올라와 있고 축구 경기 쉬는 시간에도 도중에 담배를 피우는 등 상당한 애연가이다.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자 자주 담배를 피면서 인터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줌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아이패드이다. 후일 데스 스트랜딩의 클리프 역을 맡을 때에도 이 점을 감안해 캐릭터 또한 헤비 스모커로 설정이 변경되었다. 매즈 밀켈슨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이라는 질문에 맥주 4병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긴 줄을 보았을 때라고 답했다. 5개 국어, 영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가능하다. 스웨덴어를 배운 이유는 댄스 트레이닝 때문에 스웨덴에 갔을 때 자기가 덴마크어로 이야기하면 다 웃으면서 끄덕끄덕만 하고 대답을 안 해줘서 답답해서 배웠다고 한다. 영어와 덴마크어 외에도 여러 언어로 연기를 했는데 그중 2009년작 더 도어에선 독일어 연기를, 미하엘 코라스의 선택에서는 프랑스어 연기를 보여줬다. 유독 작품에서 애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바랄라 라이징의 원아이, 카지노 로얄의 르시프, 삼총사의 로시포르 모두 애꾼운이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는 폴라에서도 애꾼운이다. 갤러트 그린덴 왈드도 애꾼은 아니지만 오드아이다.
한니발 시즌3 포스트 모뎀에서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한니발 렉터의 끔찍한 죽음은 한니발이 한 손에 라지 사이즈의 다이어트 콜라를 손에 든 채 먹고 있던 치즈버거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심사위원을 맡은 2016년 칸 영화제에서 단지 세상의 끝으로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으나 언론의 혹평을 받고 칸이 노골적으로 편애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자비에 돌란 감독이 감격에 겨워하며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을 바라보는 매즈 밀케슨의 표정이 밈이 되어 퍼졌다. 물론 후에 인터뷰에서 자신은 프랑스 영화 광팬이고 자비에 돌란의 단지 세상의 끝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같이 작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은 퀘벡 사람이 아니므로 불어 연기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사람들 반응은 그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였다고 한다. 2017년 코미콘 서울에 공식적이자 인생 처음으로 방한했다. 그리고 KBS에서 방영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코미콘에 방문한 샘 해밍턴, 윌리엄 해밍턴과 함께한 모습도 공개되었다. 감격하는 샘의 모습과 덤덤한 윌리엄의 모습이 재미있다. 매즈의 팬이라면 한번 찾아보자. 세상 달달한 매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영화 아틱의 디렉터가 트위터로 대한민국은 혼자 3019년에 살고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올린 한국의 CGV 포토티켓 게시글을 리트윗했다. 2014년 정치적인 올바름은 창의성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금도 충분한 미중년이지만 젊었을 땐 굉장한 미남이었다. 특히 지금 이미지랑 달리 꽤나 활발해 보이는 느낌까지 지녔다. 다만 젊었을 때도 매즈 밀케슨 본인이 지니고 있는 그 특유의 태페미가 이미 있었다. 일본에서는 북유럽의 지보라는 이명으로 불리고 있다. 매즈 밀케슨을 일본어로 읽으면 마츠 미켈센이다. 사복이 촌스러운 걸로 유명한데 이유는 연기나 촬영에서는 슈트를 입을 때가 많아서 스스로의 이미지에 갭을 주고 싶어 촌스러운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금은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해서 90세까지 자신의 사복 스타일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무표정일 때는 세상 퇴폐한데 웃는 순간 가오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일본 팬들이 가오리 마츠라고 부른다. 팬이 요청하는 대로 서비스를 다 해주다 보니 희한한 요청을 많이 받기도 한다. 코미콘 같은 데서 토끼기, 하트 모양 선글라스, 화관 등을 쓰게 하는 건 기본이고 목을 졸라달라고 하거나 유리병에 숨을 불어달라고 한 뒤 밀봉에 가는 팬도 있었다고 한다.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프로모션에서 포토모어를 한 결과 4개의 기숙사들 중에서 슬리데린으로 배정받았다. 다른 영상에서 확인해본 결과 본인도 슬리데린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슬리데린이 맞았다. 2022년 9월 체코의 프라하에 있는 한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해외에도 한식당이 많이 늘어서 이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식사하는 모습이 한국의 식당에서 한국인이 식사하는 것 마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한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한국 BBQ,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 만큼 평소 즐겨 먹는다고 한다. 이후 식당 주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일주일에 6번이나 왔으며 가게 열기 전에 와서 세팅까지 도와주고 밥을 먹었다며 직원들도 회식 때 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니발 렉터를 연기하며 보여준 강렬한 이미지 때문에 밀케슨의 다른 작품이나 배우 본인과 관련된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높은 빈도로 식인, 인육 관련 농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위에 언급한 한식당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드립이 나온다. 드라마 한니발의 감독 브라이언 퓰러와 10년 만에 더스트 번이라는 13일의 금요일 프리퀄로 나오는 공포영화로 재회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냉철하고 이지적인 배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덴마크 본토에서 연기를 보면 굉장히 허당인 역할도 많이 맡는다. 게다가 장신국과 덴마크 특성상 거기서는 의외로 단신 배우라고 한다. 카지노 로얄에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을 때 대본을 비행기에서 읽다가 잠들어 버렸고 눈을 떠보니 목적지에 도착해 급하게 내리다 대본을 비행기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만약에 이 대본이 발견됐다면 엄청난 유출 사고가 됐을 것이고 유출원 색출을 위해 해당 대본에는 밀케슨의 이름이 적혀 있어 강제로 하차가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행히 유출이 되지 않고 넘어갔다. 밀케슨은 비행기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그 가치를 몰라보고 그냥 버린 게 아닐까 추측했다고 한다. 르시프 역을 맡기 전에는 007 영화를 본 적이 없으나 캐스팅 때는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007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사회 때 여왕을 만난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고 했다. 지금은 최소한 다니엘 크레이그가 출연한 시리즈는 모두 봤다고 한다.